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주제대로 상속세 폭탄에 관한 얘기를 증여세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세라고 하면 가장 기억나는 분들 있죠. 일단 우리 제드래곤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현금이 없어서 수천억 원 규모를 시중대출 만납니다. 분납을 하니까 이제 어떻든 주식 배당이나 미수금 매각으로 충당한다는데 참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12조 원인데 상속세가 나온 금액이 이재용 회장한테만 나온 금액이에요. 다른 식구들 빼고요. 이 사람 한 명한테만 나온 금액이 그건데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12조 원이면은 대한민국 예산이 대략 500조라고 치면은 2% 정도 되는 겁니다. 한 국가의 예산의 2%를 이 사람 혼자서 내는 수준이에요. 거의 아주 하드 캐리하고 있죠, 요새 말로. 게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전 뉴스인데 참 안타깝고 돌아가신 것도 참 슬픈데 6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한답니다. 자, 둘이 합치면 거의 두 재벌만 합쳐도 20조죠. 그럼 대한민국 예산에 얼마를 이 사람들이 거의 4, 5%를 내고 있는 거예요. 최소가 6조 원대, 최소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참 조가 니시 개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벌들이 막 그렇게 조 단위로 돈을 쌓아놓지 않아요.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이 우리 1,000만 원, 100만 원, 억만 해도 쌓여있는 이게 영직해인 게 다른데 지금 억을 이제 만 번, 억을 100번, 1,000번, 만 번 한 게 좋은데 이게 6개가 있는 거예요. 억을 만 번 하고 그걸 곱하기 6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거 현금으로 일시불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아주 끔찍한 이 세금들은 전액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시 이건 이따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공장 지었더니 상속세 이건 중소기업 얘기인데 이제 가업 승계 받으려고 이제 공기업 다니시던 분이 퇴사하였어요. 14년도 13억이었는데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21년도 기준으로 57억에 늘어납니다. 경영에 참여하면서부터 거의 3배 가까이 수익이 증가했어요. 직원도 무려 6배나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까지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 기업 상속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업을 받으려면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상속세가 200억 중에서 과세 대상 공제해 주는데 이제 업종 변경이 이러시면 이렇게 안 된다. 사업 확장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부자들이 재산이 현금으로 있지 않아요. 우리 드라마로 봤던 뭐 금괴를 쌓아놔도 그거 얼마 안 돼요. 따지면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인데 이분들 입장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금괴 10개 쌓아놔봤자 따지고 오면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금괴를 나라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현금을 받아가니까요. 이런 것도 문제죠. 그렇다고 주식을 팔아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장 짓고 회사 지어서 사람 고용했더니 나이백한 소년이 듣는다. 사업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것들 좀 바꿔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통계 자료 많이 들고 나왔는데 이거 21년 기준으로 통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이 OECD 국가 상속세에서 거의 최고 1등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1등이에요. 일본은 좀 많이 풀어줬어요. 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개념이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말을 해서 하는 건데, 아니 부의 재분배도 적당히 해야지. 응? 내가 1억 벌었는데 내 자식한테 주면은 그게 반토막 나와서 5천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공제 비율이 다 있어요. 실제로 다 있는데 이만큼 떼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명목 세율로 여기 지금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이 정도씩 뜯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재용 씨나 넥슨 유족들은 이제 넥슨 물려받으신 게 12조 원이 정도 자산이 되는 거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24조나 받을 건데 12조를 낸다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한두 푼도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의 그 정도 금액이에요. 이게 개인한테 재벌 총수한테 때린 게 이렇습니다. 이게 내가 재벌 총수가 된다면에다가 내가 사업이 잘 되게 돼서 이렇게 크게 되면 내가 내 자식한테 죽어서 물려줘야 될 돈이 그거예요. 일정 이상 돈이 액수가 넘어가면은 뭘 사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차는 차예요. 뭐 제일 좋은 차 부가티를 사도 그거 몇백억밖에 안 해요. 내가 몇 조가 있다고 하면, 몇 천억이 있다 그러면은 몇십조밖에 몇십억밖에 안 해요. 좋은 집도 뭐 그래봤자 100억이에요.
내 1,000억 이상 돈이 있게 되면은 일정 이상 뭔가 소비를 해도 그게 많이 못 써요. 예. 그래서 뭐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또 제가 하나 또 다른 이거 보기 힘드시잖아요. 예, 좀 쉽게 이게 정리된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 중에 일본 있죠? 예, 당당하게 1위 있고요. 우리나라 선진국들 쭉 3개 있죠. 얘네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 밑에 우리보다 선진국 독일, 벨기에 있습니다. 벨기에 선진국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독일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죠. 이 중에서 선진국 4개는 저희보다 해외 낫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이 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내 아이디어로 표부를 봐서 승부를 봐서 돈을 얻게 많은 부를 쌓게 되었는데 내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게 되면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내 아들이 내 손주한테 물려주게 되면은 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럼 딱 두 세대 만에 대한민국에서는 부가 75%가 증발하는 겁니다. 10조라고 치면은 이제 2.5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딱 두 세대만 지나면 국가에서 7.5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돈도 불법적으로 쌓은 것도 아니에요. 다 세금 내가면서 쌓은 돈입니다. 예. 그거 나라에서 착취해가는 거예요. 좀 너무 한정도로 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아까 그 중소기업 사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예. 실제 명목 세율이나 뭐 어떻게 하면 바뀐다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한국 제한주 10년 이상 유지하면 20년, 30년 뭐 이렇게 과세를 공제해 준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2, 30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이만큼 뜯어가겠죠. 아주 끔찍한 세율입니다. 그리고 명목세율 이제 실질적으로 내는 게 있는데 우리는 명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만큼 낸다고. 근데 실제로 그만큼 다 부과하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렇습니다. 공제 다 이제 감면하고 실제로 내는 게 한국이 제일 높아요. 반이 넘어요. 공제를 해줘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아까 50% 1등이었죠. 실제로 부과하는 건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많이 완화했더라 말씀드렸고 독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매기진 않아요. 독일은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제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표기를 한 거에 그런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업 승계를 받아서 이제 이게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도 한국이 많아요. 은근히 그런 사례도 있었고 상속세를 못 내서 농협에 넘긴 사례도 있었고 그런 사례도 저도 몇 건 봤었는데 그 사례를 나중에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끔찍한 이런 거예요. 한국만 봐도. 근데 일본은 이렇게 특례사업 승계 제도로 신청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살아납니다. 예, 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적당히 매겨야 이게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증여세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상속세랑 증여세. 자, 이 금액 안에 여기 더 펌핑 될 거예요. 이게 되면은 5조. 이게 증여세가 5조고요. 상속세가 4조예요. 여기 아까 넥슨이랑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면은 바로 펌핑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사람들 제외하고 이만큼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거의 한 50조, 40조 이게 펌핑 내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재벌 저희 총수님 분들께서 나이가 좀 드신 1세대 총수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2세대나 돌아가시게 되면 더 펌핑 되겠죠. 아니 좀 이게 공제 한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저는 계속 합니다. 물가에서 주기적 상향 필요, 7년 업종 유지 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탈출구를 줘야죠. 좀 적당히 내야지. 증여세 과세 방식 통합 똑같은 말이 상속이나 증여나 근데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합쳐서 그냥 내라고 깔끔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모시는 배경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댁이나 우리 친정에서 뭐 누구들 집 살라고 전세 집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수도권에 아파트 좋은 거 괜찮은 거 얻으려고 뭐 전세가가 뭐 4억이면은 각자 1억씩 주겠다. 누구들 해서 살아라 이렇게 어른들 하시잖아요. 이 1억이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지만 일상 사례에서 볼 때 이렇게 큰 돈 같지 않아요. 일상 우리 많이 듣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공제금액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또 세율을 또 떼서 또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내가 피같이 땀 흘려서 세금 내면서 번 돈을 또 세금을 떼가는 겁니다. 끔찍한 제도예요. 이런 거 좀 바꿔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나온 얘기인데 기재부에서 세부담 큰
현행 유산세 방식 개편 의지 바꾸겠다는 거죠. 이걸 좀 아까 말한 합치하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유산취득세 연구용 공고 자 연구한답니다. 이제 어떤 게 이제 합리적인지 응당 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고려해야 연구 용역 결과 바탕으로 내년 중 정부안 발언 이런 걸 좀 이제 확실하게 해서 저 같은 애가 잘했다고 좀 대박 박수 좀 치는 그런 내용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과하게 내는 항목세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황금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용 공유해봤고요. 이 녀석 영상 보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러 황금메이커 뛰어가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황금메이커입니다.